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매우 신선하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를 그때그때 나오는 정보와 엮어 변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원래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다. 토론을 통해 우리는 단지 상대방의 성향을 알 수 있으며 나의 성향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적인 장치를 통해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말과 글에서 그들의 성향을 지우고 사실과 정보만 추출해서 내 안에 담을 수 있다. 세상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현란하게 편집되어 있다. 본질을 보려면 위에 적은 5줄의 글을 늘 눈에 품고 있어야 한다. 30년을 기다릴 수 있겠니? 동화 전집 30권 리뷰 이벤트 메일을 받았다. 리뷰 포스팅을 해주면 무려 책을 증정하겠다는. 다 좋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 1년에 한 권만 읽는데 전권 리뷰하려면 30년 기다려야 해. 내 리뷰 30년 기다릴 수 있겠니?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1984년에 나온 사랑의 미로와 함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다. 초등학생 때부터 자주 듣던 음악인데 이유는 가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문득 이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라는 부분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니 하나 정도는 쉽게를 빨리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말이다.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린 너무 빨리 헤어졌어요. 하지만 가사를 모두 다시 음미하며 나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 쉽게 헤어졌다는 말과 너무 빨리 헤어졌다는 말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가사에 쉽게가 100번이 나와도 100번을 그냥 두어야 할 정도로 이 노래에는 쉽게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라는 표현에 담겨진 수많은 아쉬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 언어를 공들여 대하는 태도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여러분도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길.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길목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야 했나요? 떠나가버린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야위어 가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남 모르게 가슴 아파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한 번쯤 다시 만나 생각해봐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61세에 재산 3조 7천억을 갖게 된 사람의 경쟁력.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그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톰 포드. 그는 2022년 자신의 이름을 딴 톰 포드 브랜드를 미국 대형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에 무려 3조 7천억에 팔고 61세의 나이에 억만장자에 등극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시작이 매우 놀라웠음을 알게 된다. 2005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톰 포드 브랜드를 런칭해 고급 의류 및 액세서리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당시 함께 일했던 전직 직원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엄청나게 까다롭다. 모든 것에 대해 냉철하다. 재미있다. 미칠 정도로 재치가 있다. 친절하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1994년 그는 구찌의 여성복 디자이너로 패션계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당시 구찌의 모든 제품 라인을 총괄 지휘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임명된 그는 파산에 가까운 구찌를 회생시키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실제로 톰 포드가 일하던 시절 구찌의 10년 동안 매출은 2억 3천만 달러에서 3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시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이제 본질에 다가서는 거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그, 과연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을까? 패션? 그렇지 않다. 그는 놀랍게도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건축학이라?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패션 기업인 구찌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패션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던 그는 당시 뉴욕에서 활동하던 유명 디자이너 캐시 하드윅에게 한 달 동안 매일 전화를 걸었다. 한 달 만에 통화가 되었고 마침내 인터뷰 약속을 받아냈다. 약속 시간을 잡기 위해 그가 물었다. 회사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보통은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하게 된다. 옷을 입고 이동을 해야 하니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도 빠르게 가도 2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톰 포드의 답은 전혀 달랐다. 과연 그가 뭐라고 답했을까? 바로 이렇게 답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30초? 이게 말이 되나? 그렇다. 그는 늘 전화를 할 때마다 회사 로비에서 시도를 했던 것이다. 혹시라도 캐시 하드윅과 통화가 된다면 당장 달려가서 만날 수 있도록 조금 귀찮지만 그 작은 희망을 잡고 키우려고 어떤 약속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회사 로비로 와서 통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 30초라는 시간이 그가 가진 모든 삶의 태도와 일을 대하는 센스와 능력까지 모두 보여준 셈이다. 그럼 그를 채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톰 포드는 바로 채용이 되었고 하드윅 아래에서 보조 디자이너로 2년간 일했다. 3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은 30초에서 시작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걸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센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일이다.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그보다 더 열심히 생각하라. 생각이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을 순식간에 근사하게 바꾸는 하나의 힘. 매일 출근이나 약속을 이유로 외출할 때 당신은 무엇을 챙겨서 나가나? 지갑과 가방, 향수와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혹시나 책도 가져갈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어디를 가든 꼭 이것 하나는 반드시 챙겨서 나간다. 온종일 곱씹을 한 줄의 글. 그 한 줄을 가슴에 품고 나서면 순식간에 주변 풍경과 만나는 사람이 농밀하고 근사하게 바뀐다. 이유 없이 서 있다고 생각한 나무와 사람들, 특별한 자기만의 향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각종 물건과 온갖 배경이 드디어 빛을 내고 나는 거기에서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만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세상에는 분명 천 개의 심장과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언제나 온종일 곱씹을 한 줄의 글을 가슴에 보석처럼 품고 산다. 당신의 일상이 지루하다면, 농밀하고 근사한 하루를 원한다면 당신도 하나 품어라. 온종일 곱씹을 한 줄의 글을. 4억 원짜리 가죽 재킷의 가치. 2023년 11월 마이클 잭슨이 약 40년 전 펩시의 TV 광고에서 입었던 가죽 재킷이 영국 런던의 경매장에 나왔고 4억 원에 팔렸다. 사진을 참고하면 옷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샀을 텐데. 물론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이클 잭슨의 음악성과 음악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사랑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귀한 물건이다. 나도 이런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떤 막대한 돈과 정성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고귀한 글을 이렇게 매일 하루를 불태우며 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을 만나게 되겠지? 여전히 꿈을 꾸며 하루를 꿈꾸듯 사는 사람은 기적도 외면하지 않는 법이니까.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글쓰기, 독서. 마이클 잭슨, 강의, 강연, 사색. 아이가 책 읽을 때 잔소리 다 빼고 지혜롭게 말하는 법.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읽어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점점 독서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자존감도 약해지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죠. 아이의 독서를 망치는 대표적인 7가지 부모의 말을 소개합니다. 1.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아? 2. 왜 이렇게 읽는 속도가 느려? 빨라? 3. 허리 쭉!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했지? 4. 어허, 딴짓하지 말고. 5. 자, 이번엔 소리내서 읽어봐. 6.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7. 언제까지 만화책, 학습 만화만 볼 거야? 아이가 같은 책만 반복해서 읽고 자세까지 불량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만히 지켜보기 힘들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나온 7가지 말은 아이에게 책을 읽기 싫게 만드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점점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제가 소개하는 이런 말을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늦어도 2달 안에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아?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으면 엄마도 알고 싶은데 좀 설명해 줄래? 책은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2. 왜 이렇게 읽는 속도가 느려? 빨라? 멋져. 집중해서 읽고 있었구나. 책 읽을 때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읽으면 돼. 3. 허리 쭉.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했지? 자세보다는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자세도 신경 쓰자. 네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읽는 게 좋아. 4. 어허, 딴짓하지 말고. 그래, 읽다가 지루하면 잠시 놀다가 다시 읽으면 돼. 책을 꼭 손에 잡아야 하는 건 아니야. 놀면서도 뭔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5. 자, 이번엔 소리 내서 읽어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땐 소리 내서 읽으면 도움이 돼. 낭독하며 읽으면 눈으로 읽을 때랑 전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어. 6.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하나를 제대로 알고 싶구나. 집중하는 모습이 꼭 과학자 같아. 하나를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짐작할 수 있지. 7. 언제까지 만화책, 학습 만화만 볼 거야? 다 읽으니 어떤 생각이 들어? 만화로 읽으니 좀 달라? 책에 글자가 좀 더 많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니? 많은 부모님이 독서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독서는 혼자서 하는 지적 행동입니다. 부모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말을 들려주면 아이는 혼자서 보내는 그 시간을 누구보다 근사하게 즐기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도 책을 읽는 시간과 공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독서, 자존감, 지혜, 초등학생, 전집, 66일 자존감, 대화법.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예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언제나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